안녕하세요. 주식 글로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시황 방송을 하겠습니다. 음, 오늘 지수 하락폭이 좀 크죠?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최근에 제 시황 방송을 좀 자주 하거든요. 시황 방송을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음, 지금 최근 같은 상황은 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요. 제가 저번 시황에서는 말씀드린 것이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코스닥이 가세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말에도 구매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 이제 패턴의 모습을 보면서 제 시황관에 좀 약간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라기 큰 줄기는 이제 맞는데 이제 코스닥이 간다 뭐 그런 것보다는 가는 종목이 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레버리지인데요. 제가 1월 8일 날 시험 방송이었네. 그때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이 차트상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우를 전부 매도하고 그리고 네페스를 그때 매수시켰거든요. 삼성전자 우를 이때 급등 나오기 전에 절반을 팔았어요. 절반 팔아서 그때 SFA 반도체를 매도했고 이번에 급등 나와서 거의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네페스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차트 모습이 이제 급락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급락이 나오고 있고 지금 상당수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하락폭이 크죠. 근데 이제 저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할 거라고 봤는데 보면 코스닥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같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는 워낙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2%가 떨어졌지만 저는 이게 무서울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급등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조정이 나오면 저 정도는 금세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코스닥이 좀 아쉽긴 해요. 제 예상보다 조정이 좀 나왔고, 근데 그 상당 부분의 이제 원인은 셀트리온이죠.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이 반등을 나오다가 장 막판에 급락이 같이 나왔거든요. 뭐 치료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은 저희 시황관이 변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희망을 보고 있거든요.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 핵심 종목들이 근데 지금 보면, 핵심 종목들도 지금 서로 같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추세가 강한 종목은 좀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추세가 약한 종목은 좀 같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하는 날 할 게 많아요. 사실 상승할 때는 뭐 별로 안 하거든요. 뭐 뉴스 검색하든지 제가 좋아하는 책을 보든지 뭐 주식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급락할 때는 바빠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종목이 순환하면서 교체되는 거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은 좋은 종목을 구별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차트인데 코스피 차트만 보면 이거는 주식을 좀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대부분 다 주식을 버려야 되는 차트예요. 추세 이탈된 거 맞거든요. 코스닥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 코스닥도 추세가 이탈됐어요. 차트상으로는 지금 다 무너졌어요. 불과 떨어진 거는 이틀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기술적 반등밖에 없어요. 차트는 완전 무너졌어요. 근데 저는 종목들의 패턴을 보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핵심 종목들 한번 보면 잠시만요. 이 원이 IPS고요. 어제 같은 경우 6%까지 가더니 4% 나왔고 오늘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긴 했는데 차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지선까지도 아직 충분히 범위가 남았고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자,
유진테크죠? 유진테크도 오늘 상승 나왔어요. 차트 좋아요. 핵심 종목, 더블 스택 관련된 종목들은 원익 아이스페이스, 유진테크가 남아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PSK 하고 그 테스 같은 종목들이죠. 보시면 PSK는 오늘 마지막 지지선까지 왔거든요. 이거는 내일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반등이 안 나오면 일정 부분 좀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균형이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저희 지금 비메모리 지금 엄청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중에서 가장 좀 힘이 약한 SFP 반도체는 지금 하락폭이 커요. 오늘 같은 날 네페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나왔거든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추세가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근데 SFP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무너졌죠. 네, 무너졌어요. 그러면 힘이 좀 수급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좀 무너지긴 한 건데 이 대장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주력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시장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적 반등이 추세적 반등으로 바뀔 것인가 아닌가는 이제 시장의 상황에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일단은 핵심 종목들,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좀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넷패스라든지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은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넷패스는 버티고 있고 SF 반등 떨어졌어요.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SF는 그 싸네? 어차피 비메모리를 같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넷패스를 팔고 SF 반도체를 매수한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습니다. 그게. 오히려 내가 현금이 있다 그러면 돈을 써야 된다 그러면 SFL 반도체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넷패스를 매수를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테슬라를 매수했거든요. 이제 그 주식 포트 중에서 힘이 약한 애들을 좀 정리하고 주식 강한 애들이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같은 범위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얘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싸 보이니까 그걸 매수하면 안 돼요. 오히려 추세를 버티고 있는 애들 매수를 해야 됩니다. 걔네들이 진짜 대장이에요. 그 좋은 종목들이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SF가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추가 매수 이것도 종목이 좋아요. 아직 추세 이탈된 거 아니고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견고해요. 반등 나오면 이제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더 매수를 한다 그러면 네페스라든지 테스나라든지 LB셀콘을 매수를 해야 돼요. SF만들 또 매수했다. 그거는 악수입니다. 악수. 그런 수를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비메모리하고 핵심 반도체는 그나마 괜찮아요. 문제는 5G죠. 그냥 저는 5G를 좀 좋게 봤는데 추세가 좋지 않아요. 그나마 RFH 제가 매수한 종목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급등 나올 때 제가 매수한 종목인데 대덕전자도 사은봉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 14만 원에 들어왔는데 제 매수가까지 오늘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여기 왜 이때 매수를 했냐면 여기 만약에 이거 돌파하면 나중에 여기 지지선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매수를 한 거예요. 이거 돌파해서도 분명히 변동성이 올 수 있지만 나중에 여기 하락이 올 때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날 대박투자를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해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보면 다른 5G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폭이 커요. 이 차트 완전 무너졌거든요. 이노와이러스 보시면 제 마지막 지지선 59,600원에서 매수 가능하고 55,650이 이탈하면 우리 매도하자.
라고 했는데 이 매도가까지 바로 와버렸어요. 이거 RFHC하고 대덕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차트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뉴스가 나왔죠. 그 도쿄올림픽이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5G 관련된 종목들은 악재가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5G 저번에 방송하면서 어, 차트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를 반영했던 것 같아요. 이 5G를 운영하는 큰 손들이 누구보다 정보가 좀 빠르니까 이런 게 선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5G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직 지지선 버텼거든요. 제가 말한 지지선까지는 이제 여기서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G는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저의 이제 시황관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자율주행 관련된 걸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있거든요. 저는 자율주행, 반도체도 자율주행과 엮여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5G도 자율주행과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이 되려면 그 전에 5G가 다 깔려야 돼요. 깔려야 돼. 5G가 깔리지 않으면 자율주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인프라는 무조건 5G입니다. 저는 지금 제 주말에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좀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추가적인 강세장이 나오게 되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최소한 자율주행과 엮여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뭐 네페스라든지 제가 테스나를 매수한 이유도 이제 그거거든요. 다른 종목도 정리하면서 뭐 제가 들고 있는 자율주행 종목 중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기 자율주행과 다 연관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차량용 반도체 지금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5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5G가 거의 이 바닥까지 왔어요. 떨어지면 안 될 선까지 왔죠. 지지선까지. 근데 저는 코스닥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5G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쭉 세운 다음에 그냥 쭉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5G들은 경고하거든요. RFSC 대장이죠. 경고해요. 이런 폭락장에서도 지금 너무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덕전자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물론 급등이 나온 후에 다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거의 본전이거든요. 거의 본전까지 오긴 했는데 뭐 차트의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음봉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음봉이거든요. 이제 악재가 나왔고 도쿄올림픽 관련된 이제 악재가 좀 나왔고 그게 이제 어떻게 반영할까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아직 시장이 희망을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아직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그 과대 낙폭 종목이라서 반등이 나오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봤는데 빅히트가 오늘 그래도 상승이 나왔어요. 거의 상장 이후에 거의 하락만 했거든요. 근데 비교적 빅히트가 상승이 나왔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 뭐 YG라든지 SM 같은 경우도 나름 다른 종목 때보다 좀 견고하고 그리고 제 보복 소비주 관련돼서 보시면 보복 소비주 관련돼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밑단에는 화장품이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총 대장이라 볼 수 있는데 뭐 LG생활 건강이 추세가 더 좋긴 하거든요. 이제 보면 오늘 음봉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견고해요. 이런 종목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소형주로 하면 클리오거든요. 자, 오늘 갭으로 6% 하락이 나왔지만 최근 상승세에 비하면 견고한 편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제 예상으로는 이 박스권을 만들 거예요. 추세가 이탈되는 게 아니라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나올 겁니다. 클리오, 그 다음에 화장품을 보신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클리오, 그 다음에 네오팜. 네오팜도 괜찮거든요. 오늘 5%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기어다 드디어 상승이 나왔어요. 이는 계속 갈 겁니다. 이 종목들은. 왜냐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보복 소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화장품.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내가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예상한다면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 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종목을 다 매도하셔야 되고, 저처럼 아직 시장 끝났지 않았다고 보시는 분들은 올해 시장을 이끌 대장들, 비메모리,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5G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단기 상승을 인할 수 있는데, 보복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은 추세가 강하게 갈 거거든요. 그 화장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종목 중에 핸드폰이 있어요. 제가 왜 11월부터 왜 핸드폰을 말씀드렸냐면, 저는 보복 소비주 관련된 종목 중에 핸드폰을 탑으로 봤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아직 탑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먼저 화장품이 치고 나간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핸드폰 판매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 좀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먼저 화장품이라든지 보복 소비 관련된 종목에서 제품군에서 지금 화장품이 치고 나갔거든요. 저는 이제 보복 소비를 대비해서 핸드폰을 얘기를 한 건데 아직 핸드폰이 가게 나오진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 중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핸드폰들은 나왔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 보면 저점이 강하게 있던 종목들 잡든지, 아니면 시세가 유지 중이면서 계속 치고 나가는 애들 잡든지. 이 많이 떨어졌다고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잡으셔야 돼요. 거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화장품은 매수는 안 할 거거든요. 안 할 건데, 제가 리딩하는 친구들한테는 화장품을 추천해 줄 겁니다. 매수 시킬 거예요. 저는 매수를 안 할 거지만 매수 시킬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제가 따로 방송해 드릴게요. 제가 화장품을 잘 알거든요. 화장품으로 전에 큰 수익이 난 적이 있어서 그때 빠삭해요. 그래서 뭐 화장품으로 좀 저점에서 아직 안 올라온 종목도 꽤 있어요. 약간 좀 작전 스타일인데 시총이 작아서 제가 말씀드리긴 못하는데, 코리아나 같은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잘 잡아서 기다리면 좀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힘들어요. 수익 내기가. 작전 세력들이 조금 컨트롤이 조금 난폭하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고요. 이제 문제는 제가 방송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약주거든요, 지금. 보면 다른 애들은 추세가 견고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권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이탈돼도 수익으로 이탈하는 건데, 이런 영진약품 저도 이때 매수를 했는데 지금 손해거든요. 종가 7,7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거의 이제 10%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절반을 매수를 했는데 요거 고점 돌파할 때 나머지 추가를 절반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밀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저점에서 추가 매수 안 해요. 제가 왜 이 고점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하냐고 했는 이유가 뭐냐면 확실히 방향을 틀은 다음에 저희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방향을 틀면 진짜 상승이 나와요. 근데 제약주들이 지금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신용입니다. 신용. 제약주 특성상 신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신용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락이 언제까지 나올지 몰라요. 그 물량들 다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저점이 좀 강하게 나오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아예 제 원래 계획대로 앞에 있는 고점 뚫는 과정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서 저 버릴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버릴 종목, 여기서 내가 지금 버린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저점에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제약 관련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약 관련된 종목이 문제가 뭐냐면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핵심 종목들이 먼저 강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이 OLED, OLED는 괜찮은 종목 같고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낙폭이 강했던 제약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환되면서 반등이 나와요. 그럼 그 과정을 버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약만 갖고 있는 분들은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핵심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좀 어려워요. 대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추세를 돌리면 강하게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서 제가 쉽게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많은 비중을 주력주에 포트를 시키고 그 외에 순환하는 과정을 좀 즐기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걸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약 관련된 부분들은 이 종목들은 분명히 이제 신용 털 거거든요. 이 과정을 버티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더 팔 수도 없죠.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7,300원인데 제가 여기 이탈하면 시장 붕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붕괴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시장이 끝났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제가 방송하는 종목 중에 핵심 종목들이 그래도 아직 견고하게 추세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희망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 추세들마저 이탈했어요. 그래서 제약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시정 모양 나오거든요. 여기서 더 떨어지겠죠. 그걸 어떻게 버티냐. 이거는 참 저는 제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주력 종목들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그 외 종목들은 비중이 낮아요. 더군다나 영진약품은 더 낮죠. 왜냐면 제가 지금 절반밖에 매수를 안 했으니까 제 목표 물량에.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추세가 확 돌았을 때 살까 약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약만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정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참 어떻게 설명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음, 그래도 저는 제약 관련된 뭐 끝났다고 보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신용 터는 게 남았다. 이게 좀 문제죠. 신용 털고 그다음에 약간의 다른 종목들이 먼저 상승 치고 나가면 기다려야 되는 그것도 좀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약 관련된 종목들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건 뭐냐면 3월 달에 공매도가 이제 실시가 되면 제일 먼저 때리는 게 바이오거든요. 제약 바이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제약 관련 종목들은 실적도 나오고 급등했던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그리고 이제 4월달 되면 실적 시즌이 또 나오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시즌이 나오는데 그때 또 제약 바이오가 약해요. 근데 뭐 제가 말하는 그 제약 종목들은 그런 거 외에 좀 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제약이라든지 실적 없는 제약이라든지 급등 나왔던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못 쓸 수는 있어도 이 종목들이 같이 못 쓰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먼저 신용 물량이 정리될 수가 있어요. 이번 하락장에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장에서 적절히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하는 제 원래 목표대로 추세 돌릴 때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할 건데 이렇게 좀 제가 방송하는 종목 중에서 제약 관련 종목들이 가장 지금 힘든 시기를 좀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황 방송을 했는데 지금 단순히 차트만 보면 그리고 시장 분위기만 보면 폭락의 전초전이 막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코스피 이제 폭락하기 전에 차트만 보면 이거 폭락하는 시그널이다. 그리고 지금 폭락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라든지 종목들이 하락할 때 사실은 이 시황도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바이든이 추가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가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관련돼서 테이퍼링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호재가 나왔는데 시장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주식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이 물량이 다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유동성, 지금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장이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뭐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채권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모든 게 그래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의 잣대로 시장을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종목에 집중하면서 모든 종목이 추세가 꺾이는지 아니면 떻게 보면 지금 급등세가 나왔는데 어,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러운 거 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코스피의 급락이 어떻게 보면 왜냐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지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추세를 이탈하고 있지 않으면 저는 이게 적당한 시기에 또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긍정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종목들 방송하는 것보다 시황이 먼저 중요할 것 같아서 시황 방송을 했고 한번 내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내일 같은 경우 제일 좋은 케이스는 시가가 강하게 좀 떨어져서 나오면 좋아요. 개파라고 떨어져서 나왔을 때 그걸 받고 위로 올리는 게 좋고 시가부터 양봉으로 나오면 오히려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다시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은 저는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반등이 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종목들도 강하고 지금 뭐 비메모리 종목들도 강하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 좀 최근 급등 나오는 반도체들 종목들이 많거든요. 매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5G가 제 생각보다 너무 좀 하락폭이 커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5G 대장들 RFHC하고 대덕전자 종목들 좀 견고해요 나름.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관련돼서 뭐 제가 말씀하는 방송하는 종목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제가 자주 보진 않거든요. 핸드폰 이런 인터넷 들어와서 그런 거 보진 않는데 제가 보는 경우에는 시험 방송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는 분들 있으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관련된 종목들 관련돼서 그렇고요. 하여튼 좀 분명 힘든 시기는 맞는데 저는 요 힘든 시기 잘 버티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자네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청문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받는 기회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시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